네, 이제 3주간 식국대 과정 진행하겠습니다. 이 식국대 과정은 이제 이 교재만 보시고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 아무튼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끝까지 기출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민법 100선 특강 잡혀 있는데 그게 이제 100문제인데 우리 기출문제 지문을 거의 다 옮겨놨어요. 거의 한 99%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박스형 문제를 그 최소화해가지고 거의 약 500지문 됩니다. 100문제가 약 500지문 되겠죠? 그게 다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계속 보시면 좋지만 지금 보려면 너무 두껍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100문제를 줄여서 500지문 딱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기출문제는 그 100선으로 정리하시고 이제 마지막 통영 때 그 다른 민법 시험 문제 위주로 푼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정리 끝나고 100선으로 동영으로 이제 다른 시험 유형도 다 그래 문제 대비는 충분히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러게 마무리 정리하고 일단 3주간의 이 교재로 그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소고표는 시험에 꼭 나오고 있죠. 소고표에 있는 거 없는 걸 분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책 그 왼쪽 음영 처리된 게 이 제목 똑같아요. 이렇게 위쪽에 소고표 있다고 써 있죠. 이 제목 똑같으니까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 이게 제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고바이와 같은 말이 뭐죠? 그래서 처음부터 법률행위시 소처법 외웠습니다. 법률행위가 계약이란 말이죠. 소처법 꼭 외우세요. 시험에 소고바이어를 내면 별로 안 틀리는데 이 말로 내면 좀 틀리고 이 말로 내면 거의 다 틀립니다. 소처법 같은 말 다 꼭 외우세요. 먼저 이제 현명해야 대리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니죠. 무권 대리 현명했어요, 안 했어요? 현명한 거죠. 둘 다 현명했지만 이건 대리권 있고 이건 대리권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백의 X가 있는데 우리에게 대리권 준 바 없어요. 의리평을 만나서 무권 대리했죠. 현명해서 대리죠. 네, 무권 대리입니다. 그럼 이제 둘 간에 무효가 되는데 본인이 무권 대리를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면 소급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급표 있죠. 계약시 소급에서 효력이 생긴다. 소급표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해서야 대리고 여기서 비정상이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 이건 정상이죠. 그 다음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니죠. 여기서 나온 비정상이 이제 무권리자 처분행위입니다. 가백 X가 있는데 이제 대학생 조카가 있어요. 삼촌 부동산 위조해서 등기했습니다. 무효가 되는데 의리평에게 파는 거죠. 을은 갑이름 현명할까요? 안 할까요? 현명하지 않으려고 위조해서 등기했죠.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팔았겠죠. 그 평 앞으로 등기하면 을은 X부동산에 아무런 권리가 없죠. 을이 무권리자가 이렇게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라 병 무효가 되죠.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인데 삼촌이 그거 추인 용서할 수 있죠. 삼촌이 용서할 수 있죠. 그럼 갑은 평에게 부동산 공짜로 증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권리자 간행위를 당연히 인정, 추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한데 이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이란 걸 우리나라 법에서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사한 걸 찾아볼까 했더니 여기랑 유사합니다. 여기 현명했고 여기 현명 안 했죠. 그거 말고 크게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법이 없으니까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해서 여기도 소급표 있다 그랬습니다. 소급표 있다. 그래서 여기도 소급표 있다. 이제 여러분 책 2번에서 권리자가 갑이죠. 무권리자가 의리한 처분은 무효인데 그걸 갑이 추인하면 이제 법이 없으니까 어디를 유추해요? 무권대리 추인 규정을 유추해서 원칙적으로 계약 효과가 계약 체결했을 때 소고바여 권리자 갑에게 기소간다. 권리자에게 기소간다 어려운 말인데 병이 소유권 취득한단 말입니다. 권리자 갑이 그 행위를 인정했죠. 권리자 갑이 그 행위를 인정했죠. 그러면 병이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 갑이 인정했으니까 그 갑에게 기소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소급표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중요하죠. 소급표 있다. 그래서 왼쪽을 유추해서 둘 다 소급표 있다. 그 다음 이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당연히 처음부터 무효, 소급의 무효입니다. 다음 토지거래허가에서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인데 허가받으면 계약 시 소급에서 유효가 되죠. 다시 허가받을 필요 다시 매매할 필요 있나요?
없는 거죠. 소급에 유효가 됩니다. 다음 조건은 원래 소급이 없어요. 원칙 소급이 없죠. 이제 당사자가 성취 전에 소급하게 의사를 표시할 때는 예외적 그 사이에 따라 소급해 있다. 다시 원래 소급이 없죠. 이력이 예외적 소급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원칙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죠. 그럼 새로운과 소급하여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새로운은 앞으로죠. 소급은 거꾸로죠. 안 어울립니다. 아까 소급하여 같은 말 뭐 했어요? 처음부터 틀리죠? 법률행위 시 다 틀립니다. 그때부터야 맞아요. 그래서 아까 소처법 나오고 이게 다 틀렸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여기를 계약 체결 시야도 틀린 거죠. 같은 말. 그 다음에 이제 갑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을이 1월 5일 날 가장매매 있어요. 우리 앞으로 등기하면 가장매매 108조 무효죠. 원인이 무효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가장매매가 왜 무효죠? 가장매매가 왜 무효일까요? 둘이 의사가 없죠. 갑 매도할 의사 없죠. 을 매수할 의사 없죠. 의사도 없이 둘이 통정해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의사가 없어 무효인데 나중에 정말로 산대요. 이제 진짜로 을이 사기로 해서 진짜로. 이때는 의사가 없어 무효인데 이제 매매할 의사가 생겼죠. 그럼 이때부터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5일부터 유효가 돼요. 1월 5일자로 소급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이란 1월 5일자 매매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10월 5일자 매매가 이게 새로운 행위고 그때부터 유효입니다. 1월 5일로 소급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키로 약정하면 그때부터 유효입니다. 소급에서 유효가 아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 나오면 이제 이걸 물어보거나 또는 이게 그 예조의 그 무효 등기 유효인 그 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렇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급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건이죠. 조건은 원래 소급이 없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게 시제가 미래죠. 성취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죠.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최근에 시험 2번 나와서요. 이 자리에 소처법 넣어서 나왔습니다. 소처법 넣으면 틀리죠? 소처법은 소급하여니까 이건 성취한 때부터 과거로요, 미래요? 미래죠. 미래를 향해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소처법 틀렸다. 그 다음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도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상실합니다. 장래를 향해서.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이 자리에도 소처법 바꾸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시험은 다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이거는 시험에 안 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모의고사에 이거 내면 좀 덜 틀리고 해지 조건을 바꾸면 엄청나게 틀리거든요, 사람들이. 해지 조건은 왠지 없어지니까 소급할 것 같거든요, 왠지 어감이. 둘 다 소급이 없어요. 근데 대학 교수들은 이걸 아는 사람이 여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을 못 해요. 우리를 잘 모르고. 우리는 여기는 더 쉽고 여기는 더 어렵거든요. 근데 대학 교수들은 이걸 아는 사람이 설마 이거를 모를까라고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시험은 이거밖에 안 나왔습니다. 혹시 심심해서 내볼지 몰라요, 이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 아까 왼쪽 칸 5번이 예외적 소급이 있다. 왼쪽 칸 5번 있죠? 예외적 소급이 있다. 근데 지금 오른쪽 보는 게 어디죠? 2번, 3번. 원칙 소급표 없다. 같이 연결해 보세요. 왼쪽에 5번 예외, 오른쪽에 2번, 3번 원칙. 그 다음 자 4번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죠.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다. 5번 가등기계 소에 본등기 행해지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합니다.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로 소급해요. 비교할게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부터 소급이 없죠.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잘 비교하세요.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로 소급하지만 물권 변동 효력은 본등기 시부터 소급이 없다. 그 다음 이제 공임을 분할하면 분할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죠. 소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 7번 사실은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는데 그들이 혼인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요? 혼인한 때부터 유효. 뭐 사귈 때로 소급한 거 아니에요. 혼인한 때부터 유효. 소급이 없다.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가 낙약자죠. 낙약자에 대해서 계약이익 받을 의사표시를 한 때 그때부터 제3자 권리가 생깁니다. 계약 성립 시에 소급하지 않아요.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가 있죠. 제3자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죠. 그래서 수익자 권리는 언제 생겨요? 자기가 수익의사 표시한 때부터. 그리고 그 계약시로 소급한 거 아니다. 왜 그래요? 이 계약은 제3자가 아니라 요약자와 낙약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의사 표시한 때부터 생긴다. 그래 보시고 이제 핵심 2번으로 가시면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있습니다. 민법 103조. 먼저 이제 민법 103조 무효. 103조 무효인 게 변호사 성공무사 약정에서 민사와 형사 나눴죠. 둘 중에 의뢰인이 어디에 더 쫄아 있죠? 형사에 더 쫄아 있죠. 민사는 돈 안 갚아도 깜빵이 안 갑니다. 형사는 지금 깜빵이 있거나 깜빵이 갈 수 있어요. 여긴 둘 쫄아 있으니까 이때한 보수 약정은 103조 무효가 아니지만 여기 엄청 쫄아 있죠? 깜빵에서 꺼내줄 테니까 2천만 원 내나 고박 힘들겠죠. 그걸 쫄아 있는 걸 이용한 거라 이건 103조 무효입니다. 우리 시험은 이것만 2번 나왔어요. 이제 이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가 더 쫄았는가 잘 보세요. 그 다음 갑액 X가 있는데 자 의리 갑액에 도박 채권이 있어요. 갑이 도박 채무자, 의리 도박 채권자입니다. 근데 채무자가 돈을 갚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또 부동산을 팔아서 갚아야겠어요. 근데 우리 채권자가 부동산을 잘 알기래 부동산을 매도할 대리권을 수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팔면 그 판돈으로 도박 채무의 대신 충당, 대신 변제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병이 샀습니다. 그럼 1년 회계 중에서 도박과 관계 있는 것과 관계 없는 거 있죠. 이거 두 개는 도박과 관계 있죠. 이거 도박비 갚기로 한 거죠. 그럼 103조 무효. 채권자가 도박 채권자가 아니더라도 매도할 대리권 수여할 수 있고 그걸 모르고 샀잖아요. 이건 도박과 관계없으니까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럼 이 사례는 우리 시험 빼고 다른 모든 시험에 다 나왔어요. 뭐 행정사, 주택관리사, 뭐 감정평가사 다 나왔습니다. 그럼 그 모든 시험에서 자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파란색을 내겠어요? 빨강색을 내겠어요? 그죠? 파란색은 도박에서 누가 안 틀립니다. 다른 모든 시험은 다 여기 빨강색만 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시험 안 나왔어요. 그럼 자 왼쪽 칸이 2번이죠? 왼쪽 칸 2번. 2번에 밑줄 2개 있죠? 그게 103조 무효인 거니까 이 파란색 2개고 오른쪽 칸에서 5번 있습니까? 5번에 밑줄 2개 있죠? 대리권 수여, 선의자가 매수한 행위. 이건 103조 무효 아니다. 그래서 다시 왼쪽이 1번. 형사사건은 103조 무효. 오른쪽에 4번. 민사사건은 무효 아니다. 그 다음 이제 위쪽에 1, 2, 3이 있죠? 강강조. 그래서 이제 103조 무효 아닌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해봤죠? 강제입행, 강박, 통정원의 표시, 명의신탁, 양도세 등 조세. 우리가 이제 강강솔례가 아니라 강강신조 읽었어요. 여름 책엔 강강조밖에 없습니다. 시험은 거의 강강조밖에 안 나와요. 이건 오히려 중개사법에서 많이 나오죠. 명의신탁. 그래서 이 애들은 다 나쁜 행동이죠. 그렇지만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럼 강박은 110조 취소 사유죠.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110조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래도 103조 무효가 아니에요. 이건 108조 무효죠. 108조 무효입니다. 그래도 103조 무효가 아니에요. 이건 부동산 실명법 무효지만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03조는 뭘 잘했다 유효 무효를 공부한 게 아니에요. 103조는 유효 무효를 공부한 게 아니라 103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요. 얘들은 다 무효잖아요. 무효. 그래도 103조 해당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강조. 그래서 한 번씩 강강호 신조라고 하세요. 이제 103조 대표적인 사례가 이중매매입니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뭐 적격하다 무효 또는 악이어도 유효 뭐 그런 게 떠올라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 악이어도 유효입니다. 근데 적격가담 나오면 그때 103조 무효죠. 적격가담이란 일매매를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알고도 꼬셨을 때 이중매매는 당사자가 몇 명 나오죠? 당사자가 3명 나오죠.
매도인하고 제1매수인, 제2매수인. 당사자가 3명이에요. 그럼 제3자는 누구로 나와요? 정. 갑을병이 당사자니까 제3자는 정.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라 제3자 정 너도 무효하면 되겠죠? 선이어도 포함 안 되죠? 절대적 무효. 그래서 제3자는 선이라도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 보면 이런 게 떠올라요, 이렇게.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갑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일 매매했죠.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하면 이행 착수에 있으니까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계약금에 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는데 을을 패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했죠. 그러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악이 소유권 취득하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길 수 없으니까 매매가 이행불능이 돼요. 그럼 을은 이제 이행불능이라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죠. 중도금 보냈는데 다시 병한테 팔고 매매 등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매수인이 이 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해서요. 그때는 103조 무효죠. 원인이 모이면 결과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병 등기 말소해야겠죠. 이 매매는 이건 유효죠, 유효? 그러니까 이제 을이 말소하는 겁니다. 그럼 을은 병 등기 말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죠? 매도인 대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중매매 무효일 때 등기 청구 방법은 딱 하나. 매도인 대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매수인은 이 매매계약을 채권자 취소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아까 대의 말소밖에 없다. 이건 금전채권자만입니다. 금채치. 얘는 금전채권자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채권자죠. 그래서 금채치 못한다. 그럼 우리 이거 무효등기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못하죠? 물권자 아니죠? 을과평은 얼굴 본 적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 매도인 갑을 대의 말소밖에 없다. 근데 말소되기 전에 병이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앞이 절대적 무효라 너도 그냥 무조건 무효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렵게 되면 선의정은 이 매매계약이 갑과 병의 매매계약 이게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답니까 없답니까? 이게 나올 때마다 헷갈리니까 오늘 정확히 하세요. 만약에 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그럼 이게 유효가 되죠. 그러면 유효죠. 그러니까 없다야 무효가 되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대리행위 하자는 다 대리인 기준이죠. 궁박만 본인,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경솔 무경험도 다 대리인, 비진이 표시도 다 대리인입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죠. 근데 정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부동산을 사달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정이 본인, 병이 대리인인데 병은 부동산 매수할 권한이 있죠. 부동산을 산다는 게 하필 X부동산을 이중 매매했습니다. 근데 대리인이 이 매매계약에 적극 가담했는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이게 103조 무효인가 아닌가? 둘 중에 누구 기준이에요? 저기 궁박 아니죠? 궁박 아니면 다 누구? 다 대리인이라. 본인이 선이라도 대리인 기준이죠. 103조 무효. 그래서 본인이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거죠. 궁박 아니면 다 대리인 기준입니다. 자, 이제 오피시 무효로 갑니다. 오피시 무효. 오피시 무효 하면 뭐가 떠올라요? 취소 X. 표시를 잘못했죠. 그래도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다시 표시를 잘못했죠? 아무런 해가 없어요. 굳이 취소할 필요 없습니다. 갑에게 X토지와 Y토지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 X토지를 매매했죠. 계약서를 쓴다는 게 착오로 Y토지 지번을 잘못 적었습니다. 연달아 착오 Y토지 등기부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해줬어요. 그리고 만약에 을이 병에게 팔고 등기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지금 갑과 을은 어떤 토지 의사합체했죠? X에 의사합체했는데 표시를 Y로 잘못했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버스에서 화장하다가 저 화장을 잘못한 거 이거 화장을 잘못했다고 버스에 화장하다가 급적체해가지고 그럼 화장을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지. 그리고 지우고 생얼로 다녀야 다시 화장해야 돼요? 다시 이제 고쳐야지. 또 잘못한 건 다 지웠죠?
그 생얼로 다녀요? 다시 고쳐요? 다시 이제 원래 하려는데 원래 여기다 하려고 그랬죠. 여기다가 등기야 소유권 취득하죠. 매매니까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취득 못하죠. 여기다가 등기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결국 X는 완전 유효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X 토지에 등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Y 토지는 매매 계약 한 적 있나요? 한 적 없으니까 무효 취소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다 취소 X, 취소 X. 특히 이걸 취소할 수 없다면 좀 덜 틀리는데 이걸 취소할 수 있으면 이거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오표 시모에 나면 취소 X, 취소 X.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X 토지 매매 합의인데 Y 토지로 잘못 기재 그렇게 나오겠죠. 문제가 그러면 오표 시모이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취소 X, 취소 X.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효력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민법은 대원칙이 도달주의죠. 그럼 도달이란 상대방이 요지한 때가 아니고 요지 가능한 때부터 도달입니다. 갑이 의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발송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데 자, 의리 편지를 읽었거든요. 읽어놓고도 거짓말 쳐요. 나 편지 받은 적 없는데 라고 거짓말 칩니다. 그러면 갑이 입증해야 할까요? 의리 입증해야 할까요? 도달주의라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너 내 편지 받았잖아 라고 표의자 갑이 그 도달을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 입증해야 되니까 우리가 중요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이나 등기로 보내죠. 왜 비싼 돈을 쓰죠? 이걸 보냈는데 표의자에게 이게 반송되지 않으면 너 받았지라고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비싼 돈을 쓴 겁니다. 100원짜리 보통 우표는 추정 안 돼요. 비싼 돈을 써야 그래야 추정해 줍니다. 그 다음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이 생겼잖아요. 효력이 생겼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게 도달했으니까 내가 한 말 이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처리는 언제만 가능해요? 효력이 생기기 전에만 가능하죠. 그래서 원칙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처리할 수 있다가 나오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도달 전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111조 2항에서 의사표시자가 이걸 계약법에서 청약자나 승낙자로 바꿔내죠. 이걸 청약이나 승낙으로 바꿔내요. 이걸 이제 발송했죠. 발송. 의사표시를 발송했습니다. 그럼 이 의사표시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아니면 아직 잘 모릅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아직 잘 모른다.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잘 모릅니까? 아까 유효라 했잖아요. 아까 유효라 그랬죠? 유효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를 것 같은데? 유효인가 무효인가 잘 모를 것 같은데? 원래 정상은 정상으로 안 써진다 했어요. 정상은 정상으로 안 써져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데 밖에 사람들 지나가죠. 대화하다가 야, 저 사람 정상이야. 저 정상이야. 저 정상이야. 그래요? 정상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끔 또라이가 가면 야, 쟤 미친놈이다. 비정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상은 정상으로 안 써져요. 안 써져요. 비정상을 비정상 써진 거죠. 여기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 안 써졌죠. 그럼 유효입니다. 유효. 유효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 나왔어요. 그럼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예요? 아니면 잘 모릅니까? 능력자예요. 정상은 정상으로 안 써져요. 여기다 미성년자라고 안 써졌죠. 피한종옥이냐 안 써졌죠? 그럼 다 정상이에요. 정상은 정상이라고 말 안 해줍니다. 그럼 유효죠. 유효. 근데 발송항로 이제 사망하거나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도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그럼 효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으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만약에 유효가 무효로 바뀐다 그러면 영향을 미친 건데, 그러죠? 사망이나 제한 능력이 된 게 영향을 미친 건데, 영향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죠? 그대로 유효. 그래서 이게 잘 나오니까 정확히 분석하셔야 됩니다. 저기 이런 말이죠. 갑이 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보낼 때 멀쩡하고 도달 전에 갑자기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이 되면 그대로 유효. 그러니까 제한 능력이 되더라도 이거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어요. 완전 유효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령 무능력자는 자 112조. 갑이 을에게 편지 보냈는데 상대방이 하필 제한 능력자예요. 우리 민법은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편지를 읽었더라도 야, 너 내 편지 읽었지? 라고 도달 주장 못하게 합니다.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을 뒤에 누가 있어요? 법정대리인이 있죠.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 안 후에는 그럼 법정대리인이 뒤처리해 주겠죠. 그때는 너희들 내 편지 받았지라고 도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지금 누가 제한 능력자죠? 표의자예요,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그때 법정들이 나와요. 아까 방금 전에 본 거.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때는 법정들이 안 나옵니다. 그때는 아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면 뭐가 나와요? 법정들이. 근데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면 법정들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 아까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 나옵니다. 누가 마시갔는가? 누가 마시갔는가? 상대방이 마시가면 법정대리인. 표의자가 발송하고 마시가면 그대로 유효. 그대로 유효.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누가 마시갔는가 잘 보세요. 그 다음 이제 궁시동달이 있는데 이걸 우리 시험에는 틀리게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틀리게 낼 거라고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걸 감정평가사에 과실로 인하여라고 냈죠. 그럼 틀리죠? 무과실, 과실 없이. 여긴 틀리게 낼 게 여기밖에 없어요. 설마 상대방을 제3자로 바꾸겠어요? 설마? 그럼 그 낸 대학 교수가 또라이죠? 틀리게 낼 걸 틀리게 내야지. 그래서 뭘 틀리게 내요? 과실로 인하여. 그럼 틀립니다. 아니,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할 때 법에서 도와준 거죠, 공유성달. 자기 잘못으로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법에서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한다. 그때 법에서 공시동달로 도와줍니다. 주의하세요. 과실로 인하여 틀립니다. 써놓으세요. 과실로 인하여 X. 제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걸 예상했는데 간평에 나오랬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갑니다. 자, 비진이 표시. 여기 시험에 나올 게 두 종류죠. 법조문하고 이 진이음입니다. 그럼 비진이 표시 원칙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원칙 유효. 언제 무효죠? 상할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죠. 그리고 이 진이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걸 의미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러기엔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107조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니면 한마디로 뻥임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 유효, 원칙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닌 뻥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었을 경우란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몰랐다죠? 앞에는 알았다 있어요. 이건 몰랐죠?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답니다. 그 다음 이항 전항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그럼 비진이는 원칙 유효예요.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선의 악의를 마지막 정리하면 선의가 어떤 사실을 몰랐다죠. 악의는 알았답니다. 그럼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 얘가 똑똑한 겁니다. 이건 멍청한 거죠? 왜 몰라? 멍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놈이 아니에요. 법에서는 멍청한 놈이에요. 근데 멍청한 놈은 기분 나쁠까봐 기본적으로 선이라고 말한 거예요. 좋은 말이냐고, 멍청한 놈이. 지 멍청하단 말인데 기분 좋고 그래 선이라고 한 거라고요. 멍청한 놈이니까 지가 좋은 말인지 알고 나쁜 말인데 유머가 안 통했어요. 멍청한 놈이 그냥 기분 좋게 선이라 해준 거라고요. 멍청한 놈은 기분 나쁠까봐 계속 멍청하라고. 지금 얘는 멍청해서 기분 좋은 말인지 알까요? 지한테. 사실은 멍청한 놈 말인데. 아기는 똑똑한 놈이죠.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멍청한데 무과실 과실을 따져요. 몰랐죠?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 거 없는가? 이건 몰랐지만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죠? 그 말은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가 선이 무과실이고 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근데 실수로 몰랐다죠? 반대해서 가면 실수가 없었다면 알 수 있었다죠?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몰랐답니다. 근데 실수로 몰랐다.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다죠?
우리가 문제 풀고 문제 틀렸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맞출 수 있었다 그러죠. 이 문제에 맞출 수 있었다. 맞췄다 못 맞췄다? 못 맞췄다요. 그럼 내년에 하고 나가지고 저 작년 시험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원장님이 뭐라 그래요? 등록하세요 그래요.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거 알았다 몰랐다? 몰랐답니다. 네, 실수로 몰랐다. 그리고 과실, 무과실은 선의만 있고 악의는 절대 없어요. 똑똑한 게 잘못이 아니죠. 아까 멍청한데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봅니다. 악의는 절대 과실, 무과실 없어요.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만 나옵니다. 그리고 운전하다가 강아지를 알고 차를 세웠어요. 엄청 잘했죠. 거기 과실, 무과실 따질 수 없죠. 강아지를 모르고 차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때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백질조를 대입하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고, 그럼 여기만 유효가 되죠. 여기만. 그럼 알았다 반대가 뭐죠? 몰랐다 선의. 알 수가 과실이에요. 알 수가 과실, 반대가 무과실. 그래서 상할수 반대가 뭡니까? 상소무입니다. 다시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알 수가 과실, 무과실. 그래서 상할수 반대가 이제 상소무라고 수없이 외웠습니다. 비진이 표시는 상할수무요. 상선모의 하나여 유효 맞죠? 하나여 맞습니다. 우린 정확히 외웠어요. 그 다음 이제 진위가 무슨 말인가? 진위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고 진정은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진정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으냐 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했다면 그게 진위입니다. 두 가지가 진위고 이게 진위가 아니다. 우린 국어 시간 아니죠? 진위가 아닙니다. 통정의 비정상 의사표시에서 비통착사 강의에서 허위표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허위표시는 꼭 아무튼 외워서라도 꼭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통정의 표시 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무효를 한다. 그러니까 둘이 짜고 헛소리 했죠? 그러니까 둘 간에 무효가 됩니다. 근데 그 무효는 선의 3자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럼 허위표시가 가장행위죠? 이건 둘 간의 원칙 무효입니다. 둘이 짜고 있으니까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법조문이 선의 3자입니까? 선의 무과실 3자입니까? 선의 3자죠? 그럼 과실도 보호돼야 한대요? 보호된다. 보호됩니다. 과실도 보호돼요. 선의라면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되는 겁니다. 아까 했잖아요. 이렇게 선의에 과실, 무과실 포함된다. 그래서 선의면 보호되죠? 선의면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 보호된다. 그리고 100%는 아니지만 제3자는 거의 선이면 보호됩니다. 제3자는 무과실 요하는 건 거의 없어요. 제3자는 그냥 뭐면 무효된다? 선이면 보호된다. 선이면. 무과실 요하는 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갑과 을이 허위 표시에서요. 갑과 을. 갑과 을이 했다면 평은 저만치 떨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냥 선이면 보통 보여준다고. 선이면. 제3자는 무과실 요한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과실도 보호된다. 이걸 시험에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 7번이죠. 왼쪽 사리가 이제 사리 1번입니다. 왼쪽. 사리 1번이 왼쪽. 자, 갑남에게 X란 부동산이 있어요. 을료에게 증여합니다. 증여세가 비싸니까 매매로 가정해서 을 앞으로 등기했죠. 그러니까 세금 적게 내려고 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럼 가정매매는 무효죠. 근데 매매 속에 감춰진 행위, 은닉행위 이게 유효인가 보는 겁니다. 그럼 갑남은 증여을 의사가 있죠. 을도 받고 싶겠죠. 증여을 의사가 둘 다 있네요. 그러니까 유효가 돼서 소유권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는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길 의사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매매는 무효지만 은닉행위 유효. 그럼 우리 완전한 소유자라 병한테 팔 수 있습니다.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병이 앞사실을 알았대요, 다. 그래도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왜냐하면 병은 누구에게 권리를 승계받죠? 을에게 승계받죠. 그럼 을이 완전 유효라 완벽한 권리 그대로 승계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완벽한 권리 그대로 다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으로 했어요. 소유권 등기 유효면 모든 걸 다 갖췄죠. 그럼 수학으로 100입니다.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100 그대로 다 승계해요. 뭘 알았던 몰랐던 앞사람 100이면 뒷사람 무조건 100 하면 끝납니다.
선인 경우에 하나요, 유효 틀리죠? 병은 악이라도 백패. 이게 이제 은닉액이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칸이 사례 2번, 통정의 표시입니다.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갑의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갑이죠. 갑은 A 돈 떼어먹어야겠어요. 그럼 채무자 갑이 돈 안 갚으면 채권자가 이 부동산 강제 입행할 겁니다. 그걸 면하기 위해서 친구 을가짜고 가장매매로 등기부에 돌렸습니다. 얘는 매도할 의사 없죠? 을도 매수할 의사 없죠? A를 따돌리려고 둘이 꾸민 거라 이게 108조 무효가 되고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가 되죠. 물 소유자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갑을 패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합니다. 그럼 원래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인데 이거 앞에 무효가 허위 표시죠. 아까 108조 2항에서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인가 악인가 나눠봐야 됩니다. 그럼 병이 선이라면 이 A까지 어떤 누구도 그 누구도 무효 주장 못하니까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병이 앞사실 알았대요. 특이하게. 그럼 악이 3자 보호업죠. 그럼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것도 수학으로 을등기 무효면 가진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수학으로 0입니다. 그럼 0을 생겨받으면 원래 0이 돼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0은 0이 원칙이에요. 근데 하필 여기는 허위표시 무효는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죠. 그 보호 규정 때문에 예외적으로 0이 100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원래 0은 0이 원칙이에요. 여기처럼 허위표시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규정 때문에 예외적으로 0이 뭐로 바뀌어요? 100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병은 선의로 추정됩니까? 병은 선의로 추정되죠? 병은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앞사실 모르겠죠? 병은 선의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스스로 선이라고 증명할 책임 없어요. 선의로 추정됩니다. 우리 시험은 지금까지 병까지만 나왔어. 우리 시험은. 우리보다 더 쉬운 시험에서 한 명 더 나옵니다. 선의병이 정에게 팔고 등기했어요. 그럼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그래요? 100은 100 이렇게 앞사람 100이니까 완벽한 권리 그대로 등기받죠. 그럼 100은 100하면 끝나요. 근데 이제 악이 병이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그럼 정은 허위표시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정은 허위표시 제3자예요? 아니에요? 제3자입니다. 어차피 병이든 정이든 허위표시가 없었으면 나올 수 없었죠. 다 허위표시 후에 나와서 병도 제3자, 정도 제3자입니다. 그럼 나만 선이면 보호됩니다. 그래서 앞사람 0이 뭐로 바뀐다? 선이 100으로 바뀐다. 자, 아까 등기는 그대로 가세요. 100은 100. 원래 0은 0인데 여기 선의 3자 보호가 있으니까 0이 뭐로 바뀐다? 0이 100. 그래서 앞사람 100명, 100명이 악이라도 101번째 얘도 제3자죠. 그죠? 얘도 제3자죠? 그러면 100명이 악이라도 101번째 3자니까 남한선이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남한선이면. 그리고 이 제3자는 비통착 사강 다 똑같아요. 통정의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사료 오른쪽 가보면 제가 그 4번, 5번에 막 100 써놨죠? 보입니까? 4번, 5번에 100, 0, 100 써놨잖아요. 4번 여기죠? 100이 100, 5번이 0이 100 이렇게. 그래서 4번, 5번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뭐 행정사나 주택관리사 다 나와서요. 우리보다 더 쉬운 시험에서. 이제 통정허위표시 두 번째로 가면 이제 제3자가 시험에 잘 나오죠. 허위표시 3자. 그럼 허위표시 3자는 간단합니다. 허위표시 가장행위가 있어요. 그럼 제3자는 가장행위 이전에 있었을까요? 가장행위 후에 나온 자일까요? 후에 나온 자가 제3자입니다. 가장행위 전의 사람은 제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허위표시를 토대로 시간적으로 이후에 나온 자가 제3자. 그 전에 있던 사람은 제3자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갑에게 가장채권이 있어요. 그럼 이게 가장행위죠. 가장행위죠. 그럼 얘는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제3자죠. 가장행위가 먼저 있고 후에 나오면 제3자. 그래서 이걸 압류, 가압류하면 제3자입니다. 제3자. 가장채권이 먼저 나왔죠. 후에 나오면 제3자. 시간적으로.
다음 갑부동산의 가장 전세권 설정이 있어요. 그럼 이게 가장행위죠. 그럼 이게 제3자요 아니에요? 제3자죠? 이게 먼저 나오고 후에 나면 그냥 제3자입니다. 저당권 설정하면 제3자예요. 제3자. 다 제3자입니다. 이제 제3자니까 선이면 보호되고 물론 악의는 보호 안 되겠죠? 근데 다 제3자다. 그 다음 갑과 을이 가장 채권이 있어요. 그럼 얘가 가짜 채무자, 을이 가짜 채권자. 근데 가짜 채권자가 파산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빚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을 채권자들을 파산 채권자라고 그 파산 채권자를 위해서 을 재산을 관리할 파산 관제인을 법원이 선임합니다. 그러면 얘는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제3자죠. 이게 먼저 있고 나오면 제3자. 그럼 얘가 선인가 악인가 문제가 되는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채권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병의 선이 악인은 이 채권자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여기까지 논리가 있어요. 이제 법적 논리가. 지금까지 논리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논리가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제 판사가 그럼 이자들을 보호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판사가. 그럼 그건 법적 논리예요. 자기 맘이에요. 자기 맘이죠. 판사가 이제 이자들을 보호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호해야겠다고 결론 내렸어요. 아, 보호해줘야지. 그럼 결론 내렸으니까 이제 그 논리를 그렇게 피하겠죠. 보호하기로 맘 먹었어요. 보호하기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든 겁니다. 이들이 10명이라면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선이라도 너 선이라고 말을 만든 거예요. 이제 다시 보호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죠. 그럼 이제 말을 만들어야지. 뭐라 만들었어요? 이 중에 단 한 명만 선이라도 그냥 너 선이 그랬습니다. 그 말은 모두가 악의가 아니나 같은 말이죠. 모두가 악의가 아니나 너 선이라고 그냥 했어요.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 놓고 말을 만든 거죠. 그럼 이제 외우세요. 자, 파산관제인이 나오면 이제 선이 제3자. 다시 파산관제인이 나오면 선이 제3자. 5글자. 선이 제3자 5글자. 그래서 또 이제 그럼 악이 제3자도 5글자인데요. 그럴까봐 시옷 파산 선 파산 선. 그래서 선이 제3자 외웁니다. 결과를 꼭 외우시고 이거 시험장에서 이거 생각할 시간 없어요. 이게 원래 이게 파산법이거든요. 파산법. 민법이 아니죠. 파산법. 근데 시험에 잘 낸 이유가 이게 IMF 때 이게 은행입니다. 은행. 은행이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려고 재산이 많은 것처럼 가짜 채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자들한테 2점 돈 엄청 주고. 그러니까 바지 채무이 되는 거죠. 은행이 돈이 많아야 퇴출 안 당하니까 가짜 채권을 만든 거죠. 이자들은 막 돈 지어주고. 근데 그 은행이 파산 받아버렸죠. 그 은행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IMF 때 엄청 중요한 사건이라 이걸 시험에 잘 내는 겁니다. 우리 시험법이도 아닌데 우리 시험이 내고 있어요. 이건 파산법이지 우리 시험법이 아니거든요. 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내보세요. 파산관제인, 선이 제3자 이렇게. 그 다음 이제 허위표시 3자 해당하지 않는 자 3명 외웠죠. 뭐라 외웠죠? 그죠? 3대가 속하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 대리에 있어서 본인. 아버지가 매수인이야. 아버지가 매수이면 상속인 제3자이다. 작년 시험은 이게 나왔죠. 이게 작년 시험 이게. 그래서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아요.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3이 뭡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 대리에 있어서 본인. 상속인. 그러니까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본인과 대리인은 같은 사람이죠. 제3자 아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이 포괄 승계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나 자식은 같은 사람이고 제3자 아니다. 이 사람은 민법 전체에서 보호되는 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꼭 외우세요. 그 다음 이제 이거. 자, 채권. 진짜 채권이에요? 가짜 채권이에요? 그렇죠. 정상은 정상으로 안 써준다 했어요. 진짜 채권입니다. 매매일 가짜로 했죠? 매매일 가짜. 그럼 시간적으로 뭐가 먼저 나왔죠? 그죠? 채권이 먼저 있으니까 그 채권을 가짜로 팔았죠. 그럼 이 채무자는 1번에 있는 사람이에요? 2번에 있는 사람이에요? 1번이 있죠? 진짜 채권이니까 채권자, 채무자 있겠죠? 진짜 채권이니까 채권자, 채무자 있죠? 그 채무자. 그럼 가장량도
가장양도 전에 나온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제3자 아니다. 즉 이제 우리 가백에 진짜 채권이 있어요. 진짜 채권이 있는데 이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 채권을 가짜로 양도했죠. 그럼 이게 허위 표시죠. 가장형이. 그러면은 허위 표시 전에 있어요, 후에 있어요? 전에 있는 제3자 아니다.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고 최근에 요즘 다른 민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죠? 그리고 가장양도 채무자까지 개검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차고부터 10분 쉬고 하겠습니다.